면을 처음 먹기 시작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2005년 중국 칭하이성 라자 유적지에선 무려 약 4,000년 전에 국수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흔히 반쯤은 전설처럼 여기는 중국의 하나라보다 앞선 시기의 유물인 것이죠. 라자 유적지의 국수 유물은 옅은 갈색을 띠고 분명히 국수 형태를 가졌는데 주 성분을 분석해보니 좁쌀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수는 무려 중국의 역사보다 먼저 신화와 함께 존재했던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선 여러 반론과 비판도 있습니다. 주재료라고 하는 좁쌀은 현대에도 국수를 만들기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고, 게다가 라자 유적지의 국수 유물은 실물이 보존되지 않고 유실됐으며 지금은 단지 사진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과 별개로 최초의 국수 유물이 중국에서 발견된 것 자체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1991년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2500년 전 미라와 함께 국수로 추정되는 유물이 발견됐죠. 즉 기원전 5세기 무렵엔 이미 국수가 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아직 기록과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지 진정한 면의 발상지는 메소포타미아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국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밀가루가 필요한데 인류 최초의 대규모 밀농업이 발달한 지역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 이미 오래전부터 제분 기술을 갖고 있었죠. 또한 중국에서 발견된 기원전 5세기의 국수 유물은 중국 한족의 전통적인 영역이라기보다는 실크로드를 통해 중앙아시아와 그 너머 서아시아를 상대로 교역을 하는 통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수의 진정한 발상지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였을 것이란 주장입니다. 실제로 한나라에 전해진 제분 기술과 빵을 만드는 기술도 서아시아에서 실크로드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아무튼 이건 역시 일단은 가설이기 때문에 국수의 종주국은 중국이 자처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대규모 밀농경이 시작된 것은 기원전 2세기로 추정됩니다. 본초 강목에는 한무제가 장건을 서역에 파견하며 실크로드를 개척했는데 여기서 밀을 비롯한 여러 서역의 문물이 중국에 전해졌다고 하죠. 이후 밀가루를 사용한 각종 요리가 발달하게 되는데 그중 탕빙을 중국 면 요리의 시작으로 봅니다. 탕빙은 국을 뜻하는 한자 탕과 떡을 뜻하는 한자 병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러면 떡국을 말하는 건가 싶겠지만 전한 이후 중국에선 밀가루를 반죽해 만든 요리에도 병이란 글자를 썼습니다. 탕빙은 정확한 조리법이나 형태를 알 수는 없지만 밀가루 반죽을 끓인 수제비 같은 음식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이 점점 국물이 잘 스며들게 하고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얇은 형태로 반죽을 만들며 국수 형태로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인이 한눈에 봐도 아 이건 국수구나 싶은 요리가 중국에 처음 등장한 것은 6세기로 보입니다. 6세기 가사엽의 제민요술에 밀가루 반죽을 길게 잘라 만든 요리가 설명되어 있죠. 이후 송나라 때 면 요리가 대중적으로 퍼지는데 뛰어난 경제력과 상공업이 발달한 송나라는 외식 문화도 발달했고 도시 사람들이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요리가 바로 국수였습니다. 또한 고명, 육수, 소스 등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다른 국수 요리를 만들 수 있었으니 양고기 국물을 이용한 암색 연양면, 돼지와 닭고기로 국물을 낸 동피면 등 다양한 요리가 발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국수를 먹었을까요? 우리나라는 기록상 고려시대엔 이미 국수를 먹고 있었습니다. 통일신라 때 중국으로 파견된 사신이나 유학생, 승려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때 탕빙을 비롯한 국수 요리의 원형을 접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쉽게도 이에 대한 기록은 없고 12세기 송나라 사신 서긍이 쓴 고려도경에 국수에 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그는 개성에서 제공받은 10여 종의 음식 중 국수와 해물이 눈에 띄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국수를 제사 음식으로 올렸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다만 이 시기 국수는 대중적인 요리로 퍼지진 못했습니다. 한반도는 밀농사를 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밀은 대부분 수입해서 사용해야 했고 밀가루를 사용한 국수는 당연히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고려의 귀족들도 잔치나 제사같이 특별한 날이 아니면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방법을 찾는 법. 한반도에서 밀은 잘 자라지 않지만 대체품인 메밀은 꽤 괜찮게 자랐고 메밀을 사용한 국수 요리가 발달했습니다. 그래도 여건이 허락하면 밀가루를 섞어 썼는데 메밀가루만 사용하면 글루텐이 부족해 깔끔하게 뽑히지 않고 중간에 자주 끊어졌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선 주로 냉면으로 먹었고 조선시대엔 녹두가루를 사용해 면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밀가루를 사용한 국수가 대중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해방 이후 미국에서 구호 식량으로 대량의 밀가루가 전해지면서입니다. 이후 주식인 쌀 대용으로 분식을 장려하면서 소비량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일본에서 국수를 먹기 시작한 시기 역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당나라에서 송나라 시절 중국에 파견한 유학생과 승려 중심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제로 당시 귀국한 승려와 사찰을 중심으로 각종 단과자나 만두 등 중국 밀가루 요리가 유행했습니다. 일본에서 면을 먹은 것이 정확히 확인되는 시기는 13세기 이후로 1241년 송나라에서 돌아온 도우쿠사의 창건자 쇼이치 국사가 수차와 톱니바퀴를 이용한 밀가루 재분 기술을 들여와 분식 문화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이후 일본엔 오늘날 일본을 대표하는 두 가지 면 요리가 생겨납니다. 하나는 우동, 또 하나는 메밀소바인데요. 그런데 지금은 다소 상상하기 어렵지만 18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메밀소바는 우동보다 질 낮은 음식이었습니다. 우동은 메밀소바보다 훨씬 품격 있는 요리였죠. 두 요리는 학자마다 의견이 조금 다르지만 대체로 우동은 15세기, 메밀소바는 17세기부터 이미 먹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일본 역시 한국처럼 밀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밀로 만든 우동이 귀했고 메밀은 거친 요리였습니다. 다만 이건 역시 18세기 이후 조금씩 바뀝니다. 18세기 이후 메밀소바를 만드는 기술이 점점 발달했으며 에도를 중심으로 하는 도쿠가와마쿠의 치세가 안정되자 일본의 중심지가 서일본에서 동일본으로 이동하는데, 당시 동일본에선 메밀소바를 좀 더 많이 먹었기 때문에 메밀소바를 더 품격 있는 요리로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국수 문화가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에 들어온 밀 재분 기술에 기반했다면, 동남아시아의 국수는 쌀에 기반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국수는 쌀국수로 남중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12세기 중국 송나라는 여진족에 밀려 남중국으로 쫓겨났는데, 남중국은 밀농사보다 쌀농사가 적합해 쌀이 풍부했고, 이때 국수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쌀을 이용해 면을 만들었으며, 이것이 다시 교류를 통해 쌀이 풍부했던 동남아시아로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쌀로 면을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일입니다. 제조 과정을 들으면 정말 얼마나 면을 좋아했으면 이렇게까지 해서 먹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이죠. 쌀국수의 제조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쌀알을 물에 넣어 불리고 맷돌로 갈아 쌀가루를 만듭니다. 그 다음 자루에 담아 물기를 빼서 발효시킨 다음 뜨거운 물에 한번 익히고 물을 뿌려가면서 반죽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반죽을 바닥에 구멍이 뚫린 틀에 넣고 압력을 가하면 면발이 나오는데, 이 면발을 그대로 끓는 물에 넣어 익혀서 국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쌀은 밀가루에 비해 글루텐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 필요했다고 하네요. 국수를 만들어 먹는 문화는 서쪽의 유럽으로도 전파됐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전파된 것인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전파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양식하면 바로 떠올리는 그 음식, 파스타가 되었죠. 그렇다면 이탈리아의 파스타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마르코 폴로가 몽골 제국을 견문하며 전파되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에 대해선 워낙 많은 반론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동방견문록이 발행되기 이전인 1154년 면과 관련된 기록이 존재하죠. 이탈리아 남쪽 섬 시칠리아에서 이트리아라는 식품이 만들어져 다른 지역으로 수출된 기록이 있는데, 이 이트리아는 밀가루 반죽을 실처럼 가늘고 긴 모양으로 건조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현대 건조 파스타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는 물건이죠. 이트리아는 당시 시칠리아의 향토 음식은 아니었고 실크로드와 아랍세계에서 전파된 요리라고 합니다. 시칠리아는 9세기 초반부터 11세기 후반까지 이슬람 세력의 지배를 받았던 적도 있으니 그들의 요리가 전파되는 것이 이상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1692년엔 스파게티가 한 차례 진화하는데, 아메리카 대륙에서 전해진 토마토가 소스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국수는 전 세계로 나아가며 정말 다양한 요리로 발전했습니다. 국수의 역사 자체가 곧 세계화라고 해도 될 만큼 다문화 요리가 됐죠. 서아시아의 정주민과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이 만들어낸 국수는 이제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음식이 됐습니다.